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항식입니다.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수요일이면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가서 몇몇 교수님들과 함께 나름대로 공부하는 날입니다. 오늘도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연구소로 오는 길에 차에서 내려서 연구소로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김학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십니까? 여러분 그때 좀 곤란하죠? 상대는 나를 알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상대를 모를 때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.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요. 죄송하지만 누구시죠? 그랬더니 저는 학부모입니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제 방송 강의를 들은 학생의 부모님이라고 하십니다. 그런데 그 학생의 부모님은 그 교육대 사범대 자소서 강의를 들으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소서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이제 그것은 현강에서 한 건데 이제 그분은 제 방송 강의를 보고 이제 저를 알아보신 거고 이제 현강에서 제 강의를 들은 학생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저를 방송에서 봤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그 현강에서 들은 아이와 또 그 어머니와 대화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올라와야 되는데 저한테 그때 그 위안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신 것이 너무나 인상이 남아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위안부에 관련된 자소서 한 번 쓴 적이 있고 현강에서 학생들과 대화한 적이 있지. 예, 그래서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알고 보니까 저희 좀 근처에 오실 일이 있어서 저를 좀 보게 되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. 그래서 그때 그 아주 생생하게 그 학생이 쓴 내용이 기억이 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약간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내용을 제가 한번 방송으로도 위안부에 관한 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영상 수필 시간에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위안부는 정신대죠.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우리 조선의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추행을 한 일입니다. 여러분 그 수요일만 되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집회하시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거나 직접 그 현장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. 또 소녀상이 바로 그 위안부 상이 되는 것입니다. 아직도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. 그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경기도 광주 태천에 보면 나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하고 공동체적 삶을 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여러분 지금 차 소리가 많이 들리고 소란스러운데 이제 가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라고 하는데 좀 제 연구소가 열악합니다.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 좀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옆에 찻길이어서 상당히 소란스럽고 심지어는 또 그 야채 장사 아저씨가 트럭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또 마이크로 야채 팔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란스러움이 있어도 좀 여러분 감안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또 뭐 생생하고 서민들 사는 모습 좋지 않습니까? 이 다음에 이제 상황이 되면 이제 좀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고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제 연구소 서재입니다. 그 학생이 나눔의 집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한 것을 이제 자소서 2번에 쓴 내용이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
이 학생이 가서 이제 일손을 도와드리기도 하는 거죠. 이제 뭐 빨래도 거들어드리기도 하고, 또 할머님들 또 주물러드리기도 하고, 말벗 해드리기도 하고. 여학생이니까 얼마나 살갑게 했겠습니까? 그리고 그 학생은 매우 상냥합니다.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소를 쓰려면 생기부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, 그리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제 팩트를 써야 되니까요. 근데 이 학생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자기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. 그 뉴스에 자기가 모셨던 할머니께서, 지금 위안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, 여름에 방학 때 가서 봉사활동했는데 이제 가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온 겁니다.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에게 들려준 건데요. 할머니가 쩔뚝쩔뚝거리고 이제 다니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는 할머니 어디 다리 다치셨어요? 아니면 신경통이세요?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, 왜 내가 신경통처럼 보이냐? 그래, 내가 좀 한쪽 다리를 좀 절지? 예, 할머니 지금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? 아니야, 이거는 주물러서 되는 일이 아니란다. 그러면 할머니 치료 받으셔야죠? 아니, 치료 받아서 되는 일도 아니란다. 그러면서 그 학생을 이제 앉혀놓고, 이제 지금부터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.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심지어는 매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하기도 하고, 또 일본에서는 뭐 당연히 매춘을 통한 성행위였다 라고 하는데, 우리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단다. 또 우리들은 일본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어린 사과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, 나의 소망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.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이제 길을 쫑긋 세우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. 일본의 진정성 어린 사과, 또 보상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. 그리고 소망이 있다. 할머님은,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여성으로 살고 싶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. 단 한 번만이라도 여성으로 살고 싶었다. 아니, 할머니 지금 여성이신데 여성으로 살고 싶었다, 무슨 이야기일까? 자네와 같은 손녀딸을 갖고 싶었다. 근데 나는 젊었을 때 온몸을 다 짓밟히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90이 다 되도록 늙어가고 있단다. 그러면 내 한쪽 다리를 왜 줬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겠다. 할머니는 14살 때 강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. 여러분, 14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입니다. 여러분,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나와 함께 자소서를 공부한 학생은 고3이니까 18, 19살입니다. 14살이면 4, 5살이 어린 거 아닌가요? 정말 초등학생입니다. 중학교 1학년.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강제 추행을 당하는 겁니다.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겁을 했다는 것입니다. 온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를 했더니 일본 놈이겠죠. 일본 검을 꺼내서 넓적다리를 그만 찍어버린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 머리가 쭈삣쭈삣 서지 않아요? 이건 사실입니다. 그 고3 여학생이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? 그래서 그때 피가 낭자했고 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아물고 해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
이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현실이었습니다. 그 할머니만 일본 검에 찍혔을까요? 그리고 14살짜리 어린 소녀가 그 험악한 일본 놈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때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.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?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어머님의 딸이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요?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모두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소망은 여성이고 싶었다.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, 딸을 낳고 그리고 또 아들, 딸이 성장해서 또 그 도와주러 온 손녀, 손주와 같은 귀여운 아이들을 안고 싶었고 근데 그 여성성을 모두 저버린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요약해서 자소서를 작성했는데 아마 그 자소서를 본 교수님들 또한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? 아마 분명히 그 자소서를 본 교수님들께서는 그 아이를 불렀을 것입니다. 그 불렀다는 것은 자소서 1차 합격이 되겠죠. 그래야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요. 이 영상이 정말 온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철면피와 같은 일본 사람들,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사람들도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촬영하기가 힘듭니다. 저도 기회가 되면 나눔의 집은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이 학생이 활동한 것처럼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. 조만간에 저희 녀석들과 함께 나눔의 집 가서 할머니들의 모습을 좀 보고 그리고 역사적 인식을 다시 갖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경기도 광주 태촌에 있는 나눔의 집에 가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할머니들의 삶을 좀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중에 혹시 또 시간이 되면 일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매춘이라고 주장하는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 중에 그 하나는 아마 티켓 정도였을 것입니다. 실제로 티켓을 받았다 그럽니다. 그 받은 티켓을 나중에 돈으로 이제 바꾸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아마 그 문제의 단면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매춘인이 정당한 성행위였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요?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.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? 네,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